공지영 작가가 쓴 고독이라는 한국 단편 소설을 소개합니다. 제가 소설을 소개하는 이유는 비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감히 비평할 위치는 아니죠. 비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소설 속에 나타난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고자, 그리고 좋은 작가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잘 관찰해서 이제 묘사했기 때문에 같이 그들의 삶을 보는 게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소설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지영 작가가 1999년에 발표한 이 고독이라는 단편 소설은 평범한 한 여자의 일상과 생각을 적고 있습니다. 결혼하고 이제 2명의 어린 자녀가 있어요. 이 주인공이. 한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아직 어리고 남편은 직장 다니고 형편은 그리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하지 못해서 이제 아껴서 살아가고 있는 보통 가정주부의 이야기이죠. 좀 특별한 부분이 있긴 있어요. 이 여자의 아빠가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고 이 여자는 이제 아빠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 여자의 엄마는 유부남과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가 이제 말도 없이 사진도 한 장 남기지 않고 떠나버려서 엄마와 단둘이 살다가 엄마가 재혼을 해서 이제 여동생이 하나 더 생겼죠. 의붓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그 역시도 이제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서 소설 속 주인공의 말로는, 그녀의 말로는 성이 다른 세 사람이 살게 되었다. 네, 이것이 좀 평범하지 않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녀의 동생도 결혼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이야기의 제목이 고독일까요? 소설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거실 탁자에 낯선 책이 놓여 있는 걸 발견한 것은 막 집안 청소를 시작하려던 때였다. 어두운 상점의 거리. 뒷표지를 살펴보니 콩쿠르상에 빛나는 모디아노 최대의 걸작, 바스러지는 과거, 지워버린 생의 흔적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기억의 어두운 거리를 헤매는 고독한 영혼의 발걸음이라는 글씨에 커피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제야 그 여자는 그것이 어제 집에 들렀던 동생이 두고 간 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소설을 읽고 나서 얻은 것이 하나 있다면 모디아노의 작품을 소개받았다는 것입니다. 모디아노의 어두운 상점의 거리, 어두운 상점의 거리가 아니고 제가 찾아보니까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더라고요. 네, 그것을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소설의 처음과 맨 끝부분에 나옵니다. 고독이라는 주제로 쓴 것 같아요. 소설 속 주인공 그 여자는 동생이 남기고 간 이 책을 읽지 않아요. 첫 문장 정도에 있습니다. 이미 그 첫 문장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까지 가지도 않아요. 소설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첫 문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날 저녁 어느 카페의 테라스에서 나는 한낱 환한 실루엣에 지나지 않았다. 소설 속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그녀, 그 여자 뭐 이렇게 나와요. 나왔는데 제가 발견 못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소설 속에서 계속 그녀, 그 여자로 나옵니다. 아마도 일부러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여자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지만 자기 자신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국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근데 글을 쓰지 않을 뿐 아니라 책도 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에는 충실히 해요. 이 여자는 아내 역할, 가정주부의 역할, 엄마의 역할, 언니의 역할은 충실하게 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이나 자기 자신의 꿈 이런 건 없어요. 그저 이제 타인이 자신에게 요구하는 일들을 열심히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제 모디아노 소설의 첫 문장이 마음에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소설 속 주인공이요. 어느 카페 테라스에 있다면 그 실루엣은 어두운 실루엣일 수가 없죠. 빛을 잘 받고 있을 테니까. 환한 실루엣, 잘 보이는 유령 같은 존재로 살고 있는 모디아노 소설 속 주인공은 이 고독 속 주인공의 모습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특이점 중에 하나는 이제 큰 따옴표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화가 그냥 계속 문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평서문으로. 읽다 보면 이제 어느 게 대화이고 어느 게 일반 서술문인지 헷갈립니다. 그것도 아마 일부러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짐작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읽기 살짝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제 술술 잘 읽혔으니까 넘어갔습니다. 약 기운 탓일까 여름 스탠드 불빛에도 눈이 부셨다. 그래서 그 여자는 모디아노 최대의 걸작,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 기억의 어두운 거리를 헤매는 고독한 영혼의 발걸음을 더는 따라갈 수 없었다. 아마 동생의 전화가 곧 걸려올 텐데. 그 여자는 책을 덮으며 생각했다. 그 애를 위로해 주어야 할 텐데. 난 그에게 남은 유일한 피부치인데. 그 여자는 피곤한 눈을 감았다. 그도 아니면 택시를 타고 남편이 택시비를 가지고 아파트 입구로 내려오라는 그런 전화를 할 수도 있었다. 술에 취한 남편은 곧잘 그러곤 했으니까. 집 앞에 와서 전화를 했는데, 택시비도 없이 택시를 타고 와서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받지 않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러니 잠들지 말아야지. 아주 잠들지는 말아야지. 그러면서 그녀는 곧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렇게 소설은 끝이 납니다. 이 여자가 이제 고독했던 이유는 아마도 제 생각엔 고독할 시간이 없어서 고독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갈지 무엇을 할지 생각해 볼 겨를이 없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동생의 전화를 기다려야 하고 퇴근한 남편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여자가 깨어있는 이유예요. 이 역할만 하기에도 이제 벅찹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것을 할 여유가 없죠. 그렇다면 뭐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전에는 무엇을 했을까요? 네, 끊임없이 이제 아이들 뒤치다꺼리를 했죠. 그전에는. 그것 역시 이제 엄마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소설 속에서 이 여자만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언니로 살고 있죠. 남편은 급여가 30%나 깎였는데 사람들과 술 마시고 늦게 들어오고, 동생은 남편과 이혼하겠다고 하고, 아이들은 막 서로 싸우고 난리죠. 애들은 원래 좀 어린 아이들은. 그리고 숙제 버거서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을 이제 옆에서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그래서 고독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고독합니다. 네, 모순이죠. 근데 이 여자는 스스로를 환하게 잘 보이는 유령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평범한 일상을 그린 소설이 재미있었습니다. 평범함 속에서 큰일들이 일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 동생이 남편과 바람난 여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침 드라마에서 이제 그렸다면 긴장감을 유발하는 음악과 함께 이제 동생의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감정 변화하는 것을 보여주었을 텐데, 소설에서는 그냥 담담하게 적어 내려갑니다. 동생은 마치 남의 인생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해요. 그런 동생 때문에 고독하다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삶이 너무 허무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삶의 일부분이니까 꼭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쨌든 뭐 자기 느끼는 바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 여자는 고독하다고 느꼈고 자신이 환한 실내수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독할 수 없어서 고독한 여자. 남자라면 어떨까요? 남자는 좀 다른가요? 모디아노 소설 속 주인공은 남자인 것 같은데, 그래서 모디아노의 소설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어두운 상점들의 거리. 네, 공정 작가의 고독이었습니다. 공정 작가의 고독을 읽고 싶으신 분은 이 책을 빌리시면 돼요. 저는 이 책에서 읽었는데, 이게 뭐냐면 20세기 한국 소설이라는 창비에서 나온 전집입니다. 거기에 45번째 권에 고독이라는 소설이 들어있습니다.